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오죠. 네, 비가 와서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날씨는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시원해야 할 텐데요. 네, 좀 국민들의 마음은 시원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함께 방송 메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서 더 크게 알려지면 알려졌지 감춰지진 않죠. 네. 뭐 과거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도 국민들의 이 목소리는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인태의 글로벌 교육 TV 네. 오늘 주제는 국회가 한 달 동안 휴점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한 달 동안 개점 휴업을 했는데 국회의원 특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네. 이 특권들을 반드시 에 해체시켜야 된다.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나가자님, "복날이 다가오니까 민생은 돌보지 않고 이것들이 몸살이네. 네. 어디 동굴 속에서 식은땀 뻘뻘 흘리며 숨어 있겠지. 잡히기만 해 봐라. 복날을 만들어 버리겠다." 네. 나가자님이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국민들은 참 분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한 달 동안 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쉬면은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생계. 네, 생기님 들어오셨고요. 네, 국민주권 TV에 들어오셨습니다. 생계를 위협을 받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한 달 동안 일을 안 해도 1억 5,400 이라는 네, 1 년에 1억 5,400 이라는 돈이 나오고 또 뭐 후원금도 들어오고 네. 정당 후원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네. 조옥수 님.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옥수 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셔야 되는데요. 네. 계속 이 행복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알아야지 뭐 이거 분노를 하든 네 목소리를 내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국회가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국회에서 싸우는 소식도 없고 네 국회에서 뭐 하나 그랬더니 휴업하고 있네요. 네. 네. 휴업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특권을 빨리 빼앗아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불리한 거죠. 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네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정황 거기에다가 또
계속 시간에 쫓기는 거죠. 네. 국민들은 시간에 쫓기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뭐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낼 시간도 없고 틈도 없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야 할 텐데요. 네. 네. 이렇게 정현태 님 들어오셨고요. 스마일 님, 네, 지성경 님. 네. "윤석열이 어지러운 나라 살림 구할 대안이 없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초코하이 님. 네. "여기저기에 돈 들어올 때가 많으니깐 쉰다." 예, 그렇겠네요. 네. 멋쟁이 형 TV 님 안녕하세요. 네. 초코하이 님, 엠마 님. 네. 지금 밖에는 전국에 비가 뿌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와서 아주 시원하고 계속 이 서울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비가 오고 앞으로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불리한 게 아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별 요상한 것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엠마 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 여의도 쪽에 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서 그런지 그냥 모여 가지고 그냥 궁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점심 되면 점심 먹으러 가고 저녁 되면 또 뭐 저녁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모여 가지고 뭐 별거 할 것도 없이 모여 가지고 이런저런 뭐 정보나 공유하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이익될 게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건데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퍼뜨리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가 한 달 개점 휴업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특권들은 계속 우리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뭐 이거 뭐 정치를 바꾸겠다고 여의도에 간 사람들도 있다 보면 지쳐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지켜보는 그러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의원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전혀 힘을 못 쓰더라고요. 이들 세계 속에서 전혀 힘도 못 쓰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특권을 내려놔라." 네. 이러한 부분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371 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371 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네. 이거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셨네요. 371 명, 371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계속 좀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알려야 됩니다. 네. 여기 제가 올려 놨고요. 네.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았으면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제가 이 정의태 신지식인 TV 게시판에다가 고정을 해드렸으니까요. 지금 371명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네,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항상 다들 열심히 하니까, 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래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우리가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150명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15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150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도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막 얘기하면은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내요. 정치권에서도 조금 냅니다. 내다가 또 쏙 들어가고 또 국민들이 인제 뭐 조용해지겠지 하면서 쏙 들어가는데 계속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지치지 말고 계속 내야 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계속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국민동의청원 30명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네, 사용 금지. 네, 여기 30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100명이 찬성을 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겁니다.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해 주십시오. 네, 사전투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네,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285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285명. 네, 많이 참여해 주셨네요. 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이 부정선거 특검 해라고 이거 국민들이 목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이거 285명이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 네, 28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 285명 동의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입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도 22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225명. 네,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225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이 부분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네,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죠.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국민운동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가 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가 되고, 국민 제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국민 제안. 네, 국민 제안이라는 코너가 만들어졌는데, 이 국민 제안은 100% 실명제에다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저도 오늘 들어가 봤는데, 윤석열 그 정부에서 만든 청와대 국민청원은 없어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죠. 네, 그 윤 정부에서 만든 국민 제안 해가지고 이건 100% 실명제에다가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들어가 봤더니 뭐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뭐 청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국민 제안이다 그래서 네, 비공개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네, 이게 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비공개로 한다. 그리고 100% 실명제. 뭐 100% 실명제는 좋은데 비공개로 하면은 이게 뭐 누가 뭐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이 언론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억울한 측면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론화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묵살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가가 날리고 국민들의 삶이 아주 힘든데 공무원 월급을 7% 인상해 달라. 네, 이렇게 전국 공무원 노조 물가가 오른 만큼 봉급도 올려달라. 네, 이러면서 결의 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조가 2023년 공무원 임금 7.4% 인상하라. 네, 이렇게 하면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 참 공무원들이 국민이 힘들 때 희생할 생각은 안 하고 뭐 7.4% 올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공무원 연금, 공무원 116만, 이러한 지금 공무원 임금만 해도 지금 1년에 100조가 나가고 있어요. 100조. 그리고 공무원 연금으로 1138조가 나가야 되는데 국민 한 명당 2천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임금을 7.4% 인상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도 삭감하겠다. 국회의원들부터 우리 실질적 수당제로 가겠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정당 보조금도 폐지하겠다. 선거 보조금 폐지하겠다. 선거 보조금 폐지하겠다. 특활비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특권들 내려놓겠다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체가 특권을 쌓아 올리니까 이 전국 공무원 노조가 7.4% 올려라. 그 전국 공무원 노조 그 노조 전임자 627억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전공노, 전교조, 노조 전임자. 근데 지금 7.4%또 올려라.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빨리 공무원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공무원들이 왜 노조가 필요합니까? 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사용자가 누구예요?
국민 아닙니까? 국민. 네, 국민이 사용자인데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도 임금을 삭감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은 살겠다 7.4% 올려라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서로들 다 난리인 거예요. 뭐 그냥 최저임금 올려라. 그러니까 또 자영업자들은 또 힘들어지고 또 빚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이게 오늘 그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60대 여사장을 강간을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그래서 급성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여사장을 강간을 하고 또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3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남이 아프면은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이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국회가 지금 한 달 동안 개점 휴업을 하고 있고 이런 정황에서 공무원 노조는 또 임금을 7.4% 올려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약 116만에다가 공무원 임금만 네 100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이거 1138조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요.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뭐 산재보험, 또 뭐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돈들 내면서 고용보험도 그렇고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문이 많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 공공기관 공무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정황의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네, 이거 뭐 참 비공개에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아마 그 '이용을 잘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은 또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국회가 한 달 개점 휴업을 했는데 사실 이거 월급을 주면 안 돼요. 월급을 주면 안 되고 국민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 특권 없애라고 계속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덕용희님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공감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회가 뭐 한 달 동안 개점 휴업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특권을 박탈시켜야 되는 거죠. 네, 특권 박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이거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데요. 9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거 좀 있으면 100명이 동의가 되겠습니다. 네,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이거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
네,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97명이 동의해 주셔서 3명 더 동의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 97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네, 계속해서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네, 이 정당 국고 보조금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82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82명. 네, 이 상속세 증여세 폐지도 이게 서민들의 문제예요.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네, 이것도 82명이 동의해 주셔서 국회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될 듯합니다. 네, 계속해서 상속세 증여세는 서민들의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해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요. 82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144명 동의해 주셨고요. 이거 뭐 저 오늘도 많이 제가 외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42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네, 국회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됐고요. 144명 네, 동의해 주셨어요.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참 중요한 건데 어제 그 한 방송에서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면서 이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잖아요. 석유 자원만 그 나라의 재산인데 그것이 이제 석유가 값이 떨어지니까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건데 한국은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이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베네수엘라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은행이 이자 폭탄해 가지고 은행들이 돈 쓰는 거는 뭐 인플레가 안 일어나고 서민들이 돈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기본소득 이런 얘기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국민들이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특할비 폐지에 대해서 34명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특할비 폐지 34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100명 동의해 주시면은 이것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특할비 폐지.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할비 폐지에 대해서도 아이고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힘듭니다. 이거 국민 청원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특할비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요. 국민 예산 거부권 71명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71명. 네, 국민 예산 거부권 7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예산 쓰는 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이 우리나라에 하도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지쳐가지고 그런지 이 국회가 휴점을 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 가만히 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한 달 동안 지금 쉬고 있죠. 네,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 어제 올렸는데 10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해야죠. 네, 내각제 반대. 네, 1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네, 내각제 반대에 대해서도 이거 내각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 아마 시작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금방 올 텐데요. 네. 네, 외국인 투표권 네, 반대에 대해서 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 투표권도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동의청원 네, 이렇게 12가지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국인 투표권은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위헌이거든요, 위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신경 안 쓸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은 국회 외국인 투표권 있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 이제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2030년부터는 인제 다문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안 가요. 예, 2000 지금 22년이니까 2025년이면 저는 달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게 될 거다라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인제 다문화 국가가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외국인 투표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목소리를 못 내요.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요? 반발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외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금 공론화시키고 지금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될 거고 정치적으로 그게 움직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나중에는 한국이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되고 그래서 그때 인제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폭동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시키는 것을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위헌이다. 위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담이 생기면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 리빙님 교수님 말씀 잘 들어도 1억 150만 원 공약은 어렵다는 걸 알 텐데 도대체 이 방에서 뭘 듣고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약으로 1억 준다, 150만 원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까, 지금? 당선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도
스위스가 300만 원, 성인 300만 원, 그리고 아동 청소년 어린이들은 78만 원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1억 주고 150만 원 주겠다 이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됐냐고요.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안 됐냐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국민들이 지금 뭐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발휘가 돼야지 하는데 그냥 무작정 1억 주겠다, 무작정 1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상한 소리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면은, 그러면은 수정을 해야 돼요. 빨리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수정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5년 후에 다시 또 1억 주겠다, 1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 고문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개혁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희망 고문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할 일은 아니에요.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그냥 해가지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그거 또 하면 안 돼요. 그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 그러니까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에서 매년 정하자, 그러면서 불필요한 우리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또 이 잘못된 그러한 세금 도둑들을 잡고 국가 총생산을 늘려나가면서 전개하자. 그러니까 회사들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은 회사에 돈이 없으면 배당을 못 합니다. 배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고정화 시켜 놓으면은 나라가 돈이 없을 땐 나라가 파탄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국가의 총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수익이 있어야지 배당을 하지, 수익이 없는데 배당하다가 회사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본소득 국민배당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세금 도둑을 잡고 그러면서 매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최저임금제를 시장경제에 맡기고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을 되돌리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환자, 외국인 유학생, 또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또 문화, 예술, 교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국가 발전과 함께 기본소득 배당이 이루어져야지.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걷어갖고 기본소득 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그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기본소득당이 왜 지지를 못 받습니까? 기본소득당이 계속 서울시장에서도 실패하고 대통령에서도 실패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세금 걷어가지고 국민에게 준다, 이거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하면 짜증나요. 지금 내는 세금도 짜증난데, 그러면은 왜 국가혁명당이 1억에다가 150만 원을 준다 그랬는데 왜 안 먹혔냐라는 거예요. 왜 안 먹혔을까요? 신뢰죠, 신뢰. 신뢰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
정당이 정말 신뢰가 있는 정당이냐.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 정당과 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보십시오.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가족부 폐지, 또 청년들 내각에 기용한다, 뭐 등등 이런 거 말했다가 지키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지적을 받습니까? 영부인제를 안 쓴다 하더니 또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지적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기본소득당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왜 정의당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정의당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럼 왜 국가혁명당이 1억 150 준다 그랬는데 왜 인정을 못 받았느냐? 신뢰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인데 18세 이상이 4천만 명이에요. 4천만 명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줬다. 그러면은 4조입니다. 4조. 아니 400조입니다. 400조. 400조예요. 400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예산을 철저하게 아끼고 그리고 국가 총생산을 늘리고 이러한 국가 성장과 더불어서 이 국민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라는 것은 우리 그 GDP 우리 국내 총생산을 높이는 GDP 증산 정책이어야 한다. 이건 뭐 그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죠. 네, 그것이 굉장히 맞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 보면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낭만시대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개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국회가 한 달 동안 개점 휴업을 하고 있고, 네, 국힘당은 이준석 그 갈등, 당 대표 갈등이 아주 심화되는 정황이고, 민주당도 뭐 지금 당 대표 자리, 그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뭐 의원 내각제를 해도 국회의원 중심제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가장 탐나고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달 동안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다음 총선도 사실상 또 여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답답해요. 이런 생각만 하면은 또 뭐 이번에는 또 변함없이 또 여야에 대한 국민들의 또 선택이 이루어질 거고 이들은 언론 여론조사 언론 또 TV 토론을 통해서 또 여야 중심의 또 작전을 펼치겠죠. 아, 이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발 좀 정치권에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얘기하면서 국민 동의 청원처럼 오픈된 게 아니라 비공개 국민 제안란을 만들어 가지고 참 그건 안타깝습니다. 이 국민들의 공개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여러분들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고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비 피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